올해 10월 15일이죠.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가 됐고 같은 날부터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대출은 더 까다로워지고 집을 사람은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으려면 실거주 의무까지 따라붙다 보니 예전처럼 전세 끼고 사는 갭투자 방식은 이제 거의 막혔다고 봐야 됩니다. 자, 제가 한 달간 같은 단지 내 거래를 직접 집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매매는 2건, 전세는 8건, 월세도 몇 건에 그치는 일이는데요. 자, 거래가 사라졌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죠. 오늘 영상에서는 11호 대책 이후 규제가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직접 집계한 매매, 전세, 월세 흐름을 보여드리고 이 시점에서 매수자, 매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 게 유리한지 그리고 앞으로 1, 2년 안에 이 단지 가격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지 현장에서 느끼는 제 솔직한 의견까지 차근차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목동 센트럴아이파크 2부 오성부동산입니다. 정부가 10월 15일 11호 부동산 대책이라고 그러죠.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한꺼번에 조정 대상 지역 플러스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3종 세트로 묶여버렸죠. 이제 곧 지정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직접 집계한 매매, 전세, 월세 거래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1호 대책을 한 줄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11호 대책 핵심만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울 25개구 전역이 투기과열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 담보 비율이죠. LTV 규제가 강화됐죠. 무주택자는 LTV 40%, 생애 최초는 70%지만 6개월 내에 또 전입 의무가 있습니다. 유주택자는 LTV 0% 수준으로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해졌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집을 사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따라붙죠. 갭투자 형태의 전세기고 매수는 거의 맺겠다고 봐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대출은 줄이고 실거주만 인정하고 투자 목적 거래는 최대한 틀어막겠다. 이게 이번 대책의 방향입니다. 자,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 실제 거래 현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단지 상황을 한번 볼까요?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는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그런데 10월 15일 이후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제가 실거래, 호가자를 직접 집계해 보니까 매매 거래는 손에 꼽힐 정도죠. 2건. 사실상 거래 절벽 수준입니다. 전세는 8건이죠. 계약갱신 포함입니다. 월세도 2건 수준에 그치고 있죠. 3,000세대 대단지에서 한 달 동안 이 정도 거래량이면 실제 현장 체감은 어떻다고 보셔야 될까요? 매수자는 규제 내용을 좀 더 보자 하면서 관망, 매도자는 급하게 던질 이유는 없다며 버티기. 그 결과 가격보다 거래 자체가 멈춰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 얼마나 거래되었나 한번 제가 매매, 전세, 월세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 11월 매매 현황이죠. 301동 3층이 11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02동 7층이 11억 6,500이 됐죠. 5일장이라고 그러죠. 11월 19일까지 거래된 게 최고가 12억 2천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더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에서 전세 거래 건수를 보겠습니다. 건수는 8건이 올라왔는데 이 중에 또 갱신이 2건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신규는 6건인데 33평 전세가 4억 6천 원인데 이거는 좀 정상적인 거래는 볼 수는 없고요. 그건 제쳐놓고. 그러면 25평이 5억 4천대에 11월 4일 날 거래가 됐고 11월 3일 날 5억 4천6백만 원. 33평은 전세가 6억 5천. 25평이 5억 5천 원에서 최고가를 찍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23평은 4억 7천5백만 원에 되었습니다. 11층 406동 같은 경우에 전세가 6억 5천이죠. 그래서 33평형 전세가는 6억 5천. 호가는 지금 7억에도 나와 있지만 최고가는 6억 5천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 25평형은 5억 9천까지 나와 있는데 실거래 최고가는 5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23평형은 306동이지만은 타입에 따라서 4억 7천5백까지 거래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월세 거래 건수죠. 단 2건이 됐는데 월세가 33평이 2건 나왔는데 보증금 3억에 16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7일 날 406동이 3억에 155만 원이죠. 이 참 굉장히 부담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전세도 살지 말고 지금 월세만 살아라는 건데 참 이게 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거래가 줄었을까요? 거래가 줄어든 이유 세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플러스 2년 실거주가 있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실거주를 하다 보니까 전세가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 건수가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매매계약이 완성되고 실거주 2년 조건을 채워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전세기구 갭 투자는 이제 어렵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투자 수요는 거의 시장에서 빠져나갔다 봐야 됩니다. 자, 대출 규제 강화, 자금 조달이 부담이 되죠. 무주택자는 LTV 40%, 생애 최초 70%지만 전입 의무가 있고 유주택자는 LTV가 0%죠. 사실상 추가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금리도 아직 체감상 싸졌다고 느끼기엔 애매한 수준이죠. 이렇게 되면 실소유자도 조금만 더 모아서 사전 쪽으로 기울게 되고, 그러니 거래 버튼을 누를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리전이죠. 떨어질까 더 오를까 눈치 보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매수자는 규제도 세고 거래도 없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라는 또 생각이 들 거고, 매도자, 정부가 규제를 걸었다는 건 여기 집값이 좋다는 증거 아닌가라고 해서 서로의 생각의 방향이 반대다 보니까 거래가 맞닿는 지점이 좁아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가격보다 심리가 먼저 얼어붙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가격은 떨어졌을까? 여기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죠. 그럼 가격은 떨어지나요?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워낙 적어서 실제 시세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가격 데이터가 잘 안 나올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급한 매물이 하나 나오면 이게 진짜 시세인가 하는 혼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기죠.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이브는 신축 대단지, 초품화, 생활인프라, 서부트럭 터미널 개발, 이런 여러 호재들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규제로 인해서 갭 투자 수요는 줄었지만 실거주 수요는 꾸준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겠습니다. 즉 지금 구간은 가격 폭락 구간이라기보다는 거래량이 줄어든 조정, 관망 구간에 따라 더 가깝다고 보는 것이 쪽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평형이라든가 동호수에 따라 체감은 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매수자 매도자 전략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이브를 바라보는 매수자 매도자분께 각자 한 줄 전략만 좀 정리해 보면은, 매수자죠. 실거주 위주 아니겠습니까? 투자 갭 수요가 빠진 순수 실거주 시장으로 바뀌는 중이죠. 토지거래 허가, 실거주 2년 조건까지 감안해서 내가 이 단지에서 최소 5년 이상 살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시고, 조급하게 모든 평을 다 보시기보다는 본인 가족 구성에 맞는 평형, 동, 호수 한두 개를 골라서 가격, 층비를 비교하며 차분히 협상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23평형 계단식이 지금 209동에 9억 1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5평형은 저층이 10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11억인데 전부 다 11억에 내놓은 물건 좀 다 걷어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매물은 없는 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평이죠. 33평은 지금 전부 다 12억대에 내놨던 분들이 12억 5천에서 13억까지 올려놓은 상태고, 최고 비싼 가격은 14억 5천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한번 보신다 그러면은, 그래서 모든 평형을 다 보시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저층이 됐든 중층이 됐든 가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한번 협상하는 전략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매도자죠. 갈아타기에서 현금하실 분들, 또 내년도 5월 9일 날 다주택자 이 중과세가 부활이 되느냐 아니면 연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은 급매로 던지기보다는 협상 여지를 남겨놓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규제가 처음 시작된 시점이라 가격이 어디에 형성되는 게 맞는지 시장이 시험 중이라고 보셔야겠죠. 급하게 한 번에 1억씩 내리기보다는 매수자 반응을 보면서 호가 조정, 피드백, 재조정 이런 식으로 단계별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누리 콜투 액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5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이후의 실제 거래 현황을 데이터와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이후의 매매, 전세, 월세 시세와 신정 뉴타운, 신정 역세권 재개발 이슈까지 현장에서 바로 느끼는 내용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개별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하시면 댓글이나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